의 무대 위에서의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사운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헤드폰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에이오닉 50에서 아쉬웠던 점을 2세대 버전에서 아쉬움을 수정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에이오닉 50의 2세대 버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기능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장비라기보다는요 새로 리버전된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장비는 에이오닉 슈어의 에이오닉 50이 세컨 제너레이션 2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사실은 그 런칭 행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런칭을 한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공식적인 런칭 행사는 제가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전주부님이나 공돌이 파파님 만나갖고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새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거기서 더 얘기를 들으면서 슈어가 조금 헤드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에이오닉 50의 헤드폰을 만들어내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신모델이기보다는 제너레이션 2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도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런칭 행사를 갔었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에이오닉 50이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에이오닉 50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 2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제너레이션 1, 그러니까 1세대 에이오닉입니다. 외형을 비교하면요 똑같습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에 이쪽이 은색이냐 검정색이냐 요 차이만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색깔만 다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전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존 버전은 이 블랙 버전 말고 갈색 버전이 있었어요. 갈색 버전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죠. 그래서 갈색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심플하지만 조금 대중적인 블랙 버전으로 이번에는 제너레이션 2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특징을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리뷰를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1 1세대 버전과 2세대 버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무선 무선 헤드폰입니다. 헤드폰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5점 메신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블루투스 5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기존 것도 블루투스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블루투스 5라고 얘기했지 그 뒤에 버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5인데요. 이번에 좀 바뀐 건 있다면 과거에도 aptX와 aptX HD 다 되고 AAC, SBC 코덱 되고 LDEC도 되던 헤드폰이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aptX 어댑티브가 돼서 스냅드래곤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무선실에 가까운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코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50mm 다이내믹 드라이버 쓰는 거 동일한 것 같고요. 20에서 22,000Hz까지 재생 가능한 것도 동일합니다. 감도가 97.5dB인데 요거는 그전 감도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들어봤을 때에는 오히려 과거 모델이 조금 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그 감도가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전원을 다 끄고 유선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전원을 다 끄고 유선 연결을 했을 때 신형 에이오닉 50이 아주 조금 소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도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청감상의 느낌을 받았고요. 임피던스는 39ohm입니다. 무선에서 임피던스 뭐가 중요합니까? 유선 연결된다고 했죠. 확실하게 유선으로 구동이 가능한, 전원을 다 끄고 유선으로 구동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 입력 제한이 있습니다. 100mW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요. 100mW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직접 다이렉트로 앰프를 연결해서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큰 출력은 물리지 마라. 바이패스 회로가 있어서
그 스피커에다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패스 회로 쪽이 아닌 다른 회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00mW로 입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의 헤드폰 앰프를 물리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유선 직결 가능하고 USB-C 직결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유선에 연결했을 때 아까 된다고 했죠. USB가 충전 포트만 되는 게 아니고요. USB로 컴퓨터를 연결을 하거나 USB-C 타입의 다른 미디어 장비들을 연결하게 되면 직결이 되면서 USB 오디오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디지털 신호가 그대로 헤드폰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소리를 변환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USB 모드일 때 16비트에 48kHz로 써서 마이크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모드를 쓸 것이냐, 아니면 하이파이 모드 같이 아주 고해상도 음질을 선택하게 되면 32비트에 384kHz까지 오디오를 쓸 수 있는 직결 모드가 가능해요.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모드를 두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것도 앱에서 선택해서 32비트에 384kHz까지 PCM 모드가 되는 애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사실 대단한 기능이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직결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멀티 포인트가 됩니다. 멀티 포인트는 블루투스 장비들끼리 여러 개 연결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되는데, 고정을 시킬 수 있고요. 고정은 내가 하나가 고정이 됐을 땐 다른 게 치고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다이나믹 모드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재생이 끝나고 다른 게 치고 오거나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 전화기가 먼저 탁 치고 그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이나믹 모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포인트 상태에서 LDEC과 다른 애들이 또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LDEC 장비가 한 대밖에 없어서 LDEC에서 멀티 포인트가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은 LDEC에서도 멀티 포인트가 되는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5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34g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헤드폰입니다. 뭐 200g대가 되면 굉장히 가벼운 헤드폰이라고 하고요. 300g대면 무겁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제 400g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무거운 헤드폰 뭐 이렇게 되겠죠. 한 334g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지금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출시 가격은 으로 되어 있는 좀 고가의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특징이었고요.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몇몇 기능들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 텐데요. 과거에 있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이 바뀐, 세대가 바뀐 모델들은 기존에 있던 장점들을 보면서 현재에는 이 장점이 유효한 장점인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그런 단점들을 얼마나 해결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부터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고급스러운 외형을 들었습니다. 이 리뷰가 무려 1세대가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리뷰가 없다가 이번에 제너레이션 2 2세대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전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기준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급스러운 외형이라고 했는데 외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걸 굳이 장점에 놔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갈색이 오히려 빠지고 그냥 무난한 블랙으로만, 다 블랙으로만 나왔다는 게 그렇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장점에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랑 동일한 모델이지만 2023년에 지금 수많은 경쟁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 그래서 이거는 장점에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용 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는 전용 앱이 있는 게 좋은 거였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너레이션 2 2세대 버전의 앱은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기능이 훨씬 많고 훨씬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특히 EQ 부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리셋도 들어있지만 EQ를 만졌을 때 4밴드로 되어 있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EQ가 들어있어요. 주파수 선택 가능하고 주파수 대역 폭 선택 가능하고 개인값 조절 가능한 되게 전문적인 EQ가 4밴드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앱도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앱 다 있잖아요. 이 금액대 있는 애 중에서 앱이 없는 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굳이 장점에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블루투스 중에서 뛰어난 음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코덱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냅드래곤에 호환되게 하고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되게 했고요. LDAC과 그 다음에 AAC 코덱, 그 다음 다른 코덱, 특히 LDAC을 사용하면서 항상 있었던 다른 문제들 있죠. 연결 안정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연결이 쉽게 끊어진다는 그런 단점들 원래 있었잖아요. 장점에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장점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좋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장점에다가 거기 더 넣도록 하고요. 블루투스 중에서는 뛰어난 음질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LDAC도 쓸 수 있고 또 aptX 어댑티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AC 코덱도 충실하게 그 규격, AAC가 해야 되는 그 규격을 잘 맞춰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AAC 코덱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고품질의 AAC 코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을 사용을 하건 LDAC을 사용을 하건 다른 aptX를 사용하건 간에 음색의 차이도 거의 없고 굉장히 균일한 소리 품질을 들을 수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는 LDAC과 aptX 어댑티브까지 되기 때문에 뛰어난 음질을 가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USB 오디오 전송이 된다라는 거에서 되게 놀라서 이거 USB 오디오 전송돼서 뛰어나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6비트에 48kHz를 세팅해서 마이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양방향 통신, 대화를 하거나 게이밍 헤드폰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그것도 되면서요, 고품질이 됩니다. 32비트에 384kHz까지 품질을 높여서 최고급 오디오 덱이 내장되어 있는 최고급 오디오 재생 장비로서 덱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USB를 커넥트해서. 그래서 충전도 되면서 고품질의 오디오를 갖다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는 애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요 에이오닉 50을 사시는 분들이 요거 하나만 놓고 사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되게 강조하는 아주 고품질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성향은 약간 밝고 청명한 그런 사운드였는데 요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요건 좀 바뀌어서 밝고 청명한 사운드라기보다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랫하다는 표현보다는요, 플랫한 거에서 약간의 음악적인 느낌을 좀 가미하긴 했어요. 저음이 살짝 올라가 있고 고음이 살짝 올라가 있는 음악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했는데, 플랫한 성향을 기준으로 살짝의 그런 조미료가 들어간 느낌? 그 정도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하면 요번에 EQ 기능도 들어오고 튜닝 값을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면 보통은 제가 튜닝 값 드리는데 손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에이오닉 50의 느낌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A50의 사운드가 톤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잘 맞춰놨고 어느 특정한 성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하면 되고,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실증이 나면 EQ 프리셋에 들어가셔서 프리셋들을 좀 바꿔서 들어보시면 그때 그 느낌을 살려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깝고 명확한 음상을 이야기했었고 USB로 연결했을 때 너무 음상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USB를 연결했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고해상도 32비트에 384kHz까지의 PCM 방식의 오디오를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질은 USB가 가장 좋고 유선이 그 다음으로 좋고 블루투스로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음질이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유선으로 연결해서 이런 DAP로 들었을 때, 그리고 USB-C로 연결해서 고품질의 오디오를 직접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선과 USB가 진짜 견줄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바이패스 성능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동일할 수도 있겠는데, 직접 아날로그 선을 연결을 해서 바이패스를 해서 진짜 드라이버를 이러한 플레이어의 능력으로만 구동시키는 방식을 했는데, 물론 이 플레이어에서 돌리는 게 감도상에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좀 부족해서 레벨을 좀 올려야 되긴 해요. 헤드폰 앰프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느낌과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전체적인 음질이 USB-C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선의 소리도 좀 올라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조금 음질에 약간 좀 이번에는 기존의 제너레이션 1보다 제너레이션 2에서는 음질에서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게 딱 보이는 그런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있던 장점에서 바뀐 그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장점을 제가 좀 해볼게요.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장점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USB 모드도 두 종류가 나왔다는 것을 장점에 놓을게요. 16비트의 48kHz로 선택을 해서 양방향 통신, 그러니까 마이크와 헤드셋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게이밍 모드나 일반적인 회의 모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되고, 앱에서 바꾸면 32비트에 384kHz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분리를 해놨다는 것도 다른 추가적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과거도 뭐 배터리 타임 나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배터리 타임이 45시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충전하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뭐 출퇴근에만 쓰신다면 그 정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시간의 배터리 타임이 늘어난 것도 추가적으로 넣고요. 기존에 없던 입체 음향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들어볼만 해요. 입체 음향을 재생을 하게 되면 같은 음악이라도 약간 그 음악에서 입체를 하게 되면 약간 공간감이 살짝 늘어나면서 조금 자연스러워, 내가 헤드폰으로 너무 바짝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약간 멀어져서 요 앞에서 연주되는 듯한 느낌, 그렇게 살짝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느낌을 그 입체 음향 모드에서 음악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영화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보이스는 가운데 앞쪽으로 몰아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나야 되는 그 소리를 더 와이드하게 벌려줍니다. 훨씬 더 그 스테레오감은 훨씬 넓어져요. 그 스테레오감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체 음향의 영화 모드를 하게 되면 음악이건 영화건 입체감, 그 좌우로 스테레오가 넓어지는 그런 스테레오감은 거기서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보이스는 가운데 있으면서 좌우로 소리를 쫙 펼쳐줘서 훨씬 더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영화 모드가 있고요. 팟캐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공간감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의 다이나믹을 일부러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일부러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쑥날쑥 팟캐스트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레벨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팟캐스트가 또 라이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불편할까봐 아예 레벨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레벨러와 컴프레서와 리미터로 목소리 대역대가 항상 같은 레벨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컴프레션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레벨이 보정되는 게 약간 들립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을 때에는 항상 일정한 목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쓸만할 것 같아요.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어폰이 헤드폰 쓰는데 뭐 음악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팟캐스트 같은 그런 말하는 채널을 들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다는 것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가 좋아졌는데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 A1이 1에서도 됐었더라고요. 1세대에서도. 뭐냐면 USB로 해서 USB 오디오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전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전화기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USB로 제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컴퓨터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USB 커넥션으로 DAC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멀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상에서 멀티 포인트는 그건 기본이고 USB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멀티 포인트가 돼요. USB로 충전 겸 컴퓨터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전화가 연결이 돼서 전화로 바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 포인트까지 되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는 좀 없는 그런 멀티 포인트까지 구현을 해놨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가 막히게 과거 모델하고 좀 다르게 기가 막히게 음색을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춰놓은 거는 기본 드라이버의 튜닝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나머지 모드에서 EQ를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 유선으로 연결해서 유선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전원 다 끄고 바이패스 모드에서 유선으로 했을 때의 소리와 그 소리의 음색과 USB-C 커넥션으로 만들어서 들었을 때의 전체적인 토널 밸런스 음색과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를 AAC로 하건 aptX를 하건 LDAC을 하건 그 상태에서의 음색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주변 소리 기능을 켰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켰을 때의 음색이 동일해요. 과거에는 제가 이거 단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와 주변 소리 기능 켰을 때 음색이 막 변했거든요. 음색이 좀 변해서 이게 펌웨어 바뀌고 나서 다시 정상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특히 제가 유선으로 연결해서 아무 기능이 동작하지 않고 전원도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모든 모드에서 들리는 걸 보고 딱 느낌이 아날로그적으로 할 수 있는 튜닝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버 유닛의 튜닝 그 안에 인클로저의 튜닝 잡고 있는 서라운드 부분이라든지 마운트 부분이나 댐퍼 부분의 그런 튜닝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EQ를 아예 안 쓰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선을 딱 연결하게 됐을 때에는 바이패스가 되니까 그때는 진짜 순수한 드라이버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순수한 드라이버 소리가 USB를 연결할 때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소리 각종 모드를 선택했을 때 소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이건 확실히 튜닝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런 모드들에서 불필요한 EQ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새로운 장점은요 거리가 그 블루투스 연결 거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 실제로 100m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100m는 그냥 야외에서 이 송수신기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까지 야외에서 그냥 직선거리로 시골에서 측정하면 그렇게 되죠. 안 될 것도 잘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있는 데에서는 블루투스 여러분 써보시면 블루투스 연결해 놓고 옆방만 가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방에 방만 건너가도 연결 끊어지잖아요. 그게 블루투스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블루투스의 현실인데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를 테스트를 해보니 어디까지 됐냐면 이 사무실에서 이 복도의 정반대 여기다가 이 스튜디오 안에다가 플레이어를 놓고 이 여기를 나가서 제 사무실 밖을 또 나가서 복도에서 복도 완전 반대편 끝 한 30m 떨어진 데까지 걸어갔거든요. 연결이 돼요. 심지어 LDAC으로 해서 여기에 LDAC으로 연결하고 얘를 사용을 해서 LDAC 연결로 가봤는데 일반 블루투스 거리까지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정도 거리까지. 여기까지 들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까지 되나? 이거 안 끊어져? 계속 안 끊어지네? 여기 복도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좀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추가된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단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게 이전에 있던 단점이었습니다. 이 단점에서 어느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는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단점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드에 따른 소리의 색깔 변화가 있다고 했죠. 소리의 톤 밸런스적인 소리 변화가 있었는데 요거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주 튜닝 잘했고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적용 시 들리는 히즈 노이즈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히즈 노이즈도 없고 깨끗하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ANC 동작 시에 이압과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ANC가 아쉽다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급 대비 ANC가 조금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잘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훨씬 신경을 썼고 훨씬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금액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노이즈 캔슬링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소한 그 버그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딥저음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 살짝 오동작 한다라는 것을 그 공돌이 파파님하고 그때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 파파님이 버스 타고 왔는데 약간 그런 걸 느꼈다. 아마 뭐 펌웨어 이슈인가 자기 헤드폰의 그런 이슈인가. 근데 저는 이제 버스를 안 타고 왔었으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잘 못 느꼈던 거여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에는 아직은 조금 펌웨어를 기다려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런칭 데스테이의 ANC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었어요. 좀 아쉬운. 과거보단 잘했습니다. 과거보단 잘했지만 동급 대비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2023년 대비 동급 대비로 놓고 본다면 심지어 동급보다도 싼 30만원 40만원대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음질로만 승부 거는 애니까 노이즈 캔슬링 그래 좀 용서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아쉬움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음이 강한 편이라는 얘기 1세대 버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2세대 버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소리긴 한데요. 사실 이거를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 고음에서의 소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요 단점을 바꾸고 싶어요. 개성이 살짝 없어졌다. 그래서 개성 있는 소리는 아닌 게 됐어요. 조금 너무 소리를 잘 잡아놓고 너무 플랫하게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살짝의 조미료 맞춘 그런 사운드에서 나무랄 데 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과거에 에이오닉 50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고음에서의 그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는 그 사운드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야,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에서 헤드폰에서 이런 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야, 괜찮은데 특히 엘덱을 들었을 때 야 엘덱 야 그래 이게 엘덱이지 이러면서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그런 사운드가 있었다면 그게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EQ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EQ는 대략 한 2700 정도 주파수를 잡아놓고 2dB 정도만 플러스하는 거. 네 번째 파라미터 EQ에서. 그리고 그 대역폭을 2.7 옥타브, 2.7 옥타브의 대역폭으로 놓고 하게 되면 쉘빙 EQ로 하게 되면 약간 과거의 에이오닉 50하고 비슷한 사운드가 나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튜닝 값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신다면 과거의 그런 특색 있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좀 소리 색깔이 없어졌다? 그게 아쉬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쉬움으로 과거의 소리 캐릭터에서 조금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그냥 아쉬움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것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좀 더 밝아진 외부 소리 듣기 기능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됐고요. 뭐 안경 때문에 소리 변화가 있었다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에어 갭이 좀 생기면 저음이 더 약하게 들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음에 대한 게 전혀 뭐 부담스럽게 들리거나 뭐 부족하게 들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재질이 바뀌었냐? 재질이 바뀐 건 같지는 않아요. 재질은 약간 그러네. 비슷한데 조금 더 이게 펌하네요. 상당히 비슷한데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신형이 아주 살짝 펌한 느낌? 아주 살짝 펌한 느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력이 좀 달라졌나? 장력도 달라졌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느꼈나 보네. 지금 이게 늘어나는 게 달라요. 늘어나는 게 다르고 새 거여서 그런가? 확실히 장력이 좀 세졌어요. 확실히 좀 장력이 세졌고 얘는 좀 많이 지금 소리도 이렇게 나죠. 약간 이렇게 나고
얘는 조금 장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 눌리는 이런 안경 때문에 소리 새는 이런 현상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단점을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블랙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갈색이 없었어요. 갈색 진짜 고급스러웠는데 그 갈색이 나중에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블랙은 아쉬워요. 그냥 블랙이에요. 아쉬워요. 그냥 블랙이다 보니까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밋밋해졌다. 좀 디자인 좀 밋밋해지고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 하나 때문에 좀 밋밋한 그런 캐릭터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첫 번째 단점에 놓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23년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대비 외형이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움이 조금 떨어집니다. 2023년에 지금 나와 있는 동급의 비슷한 애들 보게 되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외형은 보면 되게 고급스럽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슈어는 뭐 외형보다는 음질에 목숨을 거는 애니까 뭐 음질로만 승부 걸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캐릭터 자체가 나는 음질 빼면 없어 뭐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연에서 쓰는 그런 가수들의 사운드를 듣고 싶어? 내 장비 써?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형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긴 한데 동급 대비 지금 2023년으로 놓고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거를 이제 아쉬움으로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진짜 좋아졌는데 장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장점이 안 나는데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키면요 진짜 자연스러워졌어요. 정말 딱 쓰는 순간에 밖에 있는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려요. 너무 자연스럽게 뭐와 함께 잘 들리려면 히즈 노이즈와 그래서 장점이 안 났어요. 이 주변 소리 듣기 오해하지 마세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진짜 너무 잘 맞췄어요. 이거는 오히려 애플하고 경쟁을 해도 될 만큼 애플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진짜 좋거든요. 그거와 경쟁을 해도 될 만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의 밸런스는 정말 잘 잡아놨어요. 딱 듣는 순간에 우와 이거 애플하고 싸워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춰놨는데 거기에 고음에서 히즈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가 깔려있어요. 요게 1세대에서는 그 노이즈 캔슬링 키면 들렸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키면 들렸던 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에도 거기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1세대가 주변 소리 기능이 3년 전이고 그때는 3년 전에 뭐 경쟁할 만한 제품도 많지 않았고 뭐 그 당시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안 했었는데 2023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좀 아쉬워요. 진짜 오해하지 마.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너무 잘 맞춰놨어요. EQ 너무 잘 맞추고 밖에 소리가 진짜 밖에 소리 그대로 들린다라는 게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너무 잘해놨는데 고음에서 화이트 노이즈, 히즈 노이즈가 하고 있어요. 살짝 있어서 그게 아쉬워서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에이오닉 50 1세대와 2세대의 소리 비교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리 차이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통합 품질도 이번에 2세대 버전의 통합 품질이 어떤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합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 어떤 통합 품질로 소리가 들리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을 해서 지금 에이오닉 50의 2세대 버전, 젠2 버전의 헤드폰으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요 에이오닉, 슈어의 에이오닉 50 제너레이션 2 2세대 버전의 통합 품질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는 아마 이런 소리가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을 때 상대편 쪽에 들리는 목소리 테스트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 아주 떠드는 이런 환경, 지하철과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지금 슈어의 에이오닉 50 2세대 버전의 소리로 전환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슈어의 에이오닉 50 2세대 버전, 2세대 버전의 통합 품질 소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하철과 같은 아주 시끄러운 환경,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 쪽에 이런 목소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슈어의 에이오닉 50, 슈어의 에이오닉 50 2세대 버전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에이오닉 1세대와 에이오닉 50의 2세대, 에이오닉 50의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서로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완전 새 모델이 나왔다기보다는 에이오닉 50의 1세대 버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2세대 모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슈어의 캐릭터, 나는 외형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소리에 더 신경 쓰는 회사야. 소리적으로 더 좋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회사야. 내가 단순하게 유선 이어폰뿐만 아니라 무선 이어폰뿐만 아니라 이게 유선 이어폰, 진정한 유선 이어폰, 모든 걸 바이패스하고 직접 듣는 유선 이어폰도 될 수 있고, 단순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해서 연결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인식해서 게이밍용 헤드셋으로 쓸 수 있지만 플러스 32비트의 384kHz의 초고해상도 음질까지 들을 수 있는 덱이 내장되도록 만들었고, 블루투스로 하더라도 LDEC뿐만 아니라 aptX 어댑티브까지 스냅드래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루슬리스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놔서 음질적인 면으로는 슈어의 무대 위에서의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사운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헤드폰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에이오닉 50에서 아쉬웠던 점을 2세대 버전에서 아쉬움을 수정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에이오닉 50의 2세대 버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기능들, 뭐 일반적인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이 가지고 있는,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의 일부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이 제품을 선택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슈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공연이나 가수들이나 녹음실에 사용하는 그런 실제 가수가 쓰는 그런 오디오의 환경을 정말 잘 아는 회사가 그것을 잘 살려서 그런 가수들의 감동을, 가수들이 직접 쓰고 느끼고 노래 부르는 그 감동을 헤드폰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니,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시고 그런 사운드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조금은 비싸지만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2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노이즈 캔슬링이 최우선이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최우선이고 나는 다른 것들이 최우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오디오 광이고 가수들의 소리를 나는 헤드폰으로 듣고 싶다,
음질로서 승부 거는 제품을 하나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그런 제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이오닉 502 2세대 버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